안녕하십니까. NCS 스마트 혼합훈련 커피 바리스타 2급작 지도과정에서 바리스타 이름을 맡은 김광희 교광사입니다. 이번에 할 수업은 커피 기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커피 기계의 사용법이나 커피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커피 기계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커피 기계의 운용, 커피 기계 운용 80페이지입니다. 커피 머신의 외부 구조입니다. 외부 구조고, 메인 스위치는 1번 여기 보이죠. 위치가 다 이렇게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계마다 좀 다른데 보통 외부에 있고 가끔씩 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숫자가 써져 있죠. 온오프나 0, 1, 2 이렇게 써져 있죠. 메인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장에 나올 겁니다. 2번, 요거는 뭐냐면 수압 펌프 게이지입니다. 수압 펌프 게이지, 이게 왜 쓰이냐면, 우리가 보통 커피를 추출할 때 누르면 모터 펌프 힘에 의해서 이 게이지가 처음에 보통 위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수압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고 1에서 많게는 4, 5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연 수압입니다. 그 동네에 수압이 센 경우에는 4바, 5바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약한 경우에는 1바 이렇게 나가겠죠. 자연 수압에서 커피 버튼, 추출 버튼 누르면 펌프가 보통 9바 정도로 가르치죠. 펌프 모터 압에 의해서 9바를 가르치죠. 거기에 대한 압력을 말한 겁니다. 두 번째, 보일러 압력입니다. 보일러 압력 게이지고, 여기 보시면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펌프 압력은 0부터 12, 9, 10, 12 이렇게 되어 있고, 보일러 압력은 0에서 1에서 1.5에 보통 녹색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 2, 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숫자가 좀 더 적습니다. 요거는 압력밥 표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안에 온수 보일러가 있는데, 이 온수 보일러 내의 압력이죠. 압력이고, 요거는 이제 스팀 사용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스팀 밸브. 스팀 밸브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다이얼식이죠. 다이얼식 밸브가 있고, 그 다음 스팀 파이프, 여기 있는 파이프가 있죠. 파이프 완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5번 스팀 노즐 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스팀 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6번 컨트롤 버튼, 컨트롤 패널 말하는 거죠. 여기 버튼 누르는 거 있죠. 7번 디스펜싱 그룹 헤드, 그냥 보통 그룹 헤드라고 부르죠. 그룹 헤드가 요거죠. 한 개, 두 개가 있죠. 이러면 두 개가 있으면 얘는 투그룹 머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터 홀더, 포타 필터를 보통 부르죠. 여기 커피 담아서 잠궈서 커피 추출해내는 거. 여기 포타 필터가 필터 홀더죠. 하우더트 밸브, 보시면 9번. 보통은 이제 버튼으로 된 이 패널 제일 끝에 버튼으로 된 경우도 있고, 요처럼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따로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저가형들은 이렇게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 좀 고가형들은 전자식으로 해서 버튼을 누르게 보통 많이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온수기가 따로 있죠. 따로 있어 온수기에 있는 물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 10번 핫워터 디스펜서, 버튼을 눌렀을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위치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11번 드립 트레이. 드립 트레이는 요거 통째로 트레이를 말한 거죠. 요 위에 요렇게 망이 있습니다. 망이 있는 게 이제 그릴이죠. 그릴이고, 그 다음에 12번 요거 커버머가 있는데, 커버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옵션 사항입니다. 옵션 사항이라서 커버머를 굳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같이 아주 추운 지방이면 모르겠는데, 보통 요 보일러 안에 열기에 의해서 컵이 충분히 데워지기 때문에 여기를 데우는, 웜을 데우는 열선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메인 스위치죠. 전원 스위치죠. 여기 보시면
스위치 종류가 이렇게 0, 1, 2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여기서 0, 2, 1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냥 버튼식으로 해서 ON, OFF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물죠. 드물고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기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다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0은 뭐냐면 아예 그 기계 내에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도록 오프 시키는 겁니다. 오프 시키는 거고 2는 뭐냐? 다 ON이에요. 모든 전원 다 들어오게 하는 ON이고 그럼 1은 뭐냐? 보통 소비자들은 0하고 2만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하고 2만 쓰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엔지니어 모드로 하는데 1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보일러에만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요게 왜 필요하냐면 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일러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 뜨겁겠죠. 그럼 수리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보일러에는 전원 안 들어오게 해서 그 나머지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 보통 합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중에 내부를 체크해봐야, 그러니까 뭐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전원이 들어오게 하고 내부에 그 보일러만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이는 그림은 0에서 1, 2, 세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야 됩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좀 0, 2,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게. 그리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뭐 보일러에 전원이 들어올 필요가 없을 때만 이제 1을 켜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수압계입니다. 수압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압계는 자연수압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 내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1m당 1바의 수압이 가해지죠. 근데 보통 칩을 이렇게 지으면 요 위에 보통 이제 물탱크가 있는 경우 있죠.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물탱크와 기계의 높이가 한 3m가 된다. 그럼 보통 기계 머신에서는 기본적으로 3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바를 가리키고 있고 이게 바로 단층짜리고 다 낮으면 뭐 2바, 1바를 가르치겠죠. 그리고 직수일 때 저 멀리서 수압이 올 때 가끔씩 수압이 센 동네가 있습니다. 뭐 7바, 6바가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요럴 경우에는 감압변이라는 게 있어요. 감압변이라 해가지고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요런 뭐 밸브가 있어요. 위에 나사를 돌려가지고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요런 걸 한 개 설치해 주시면 보통 3에서 4바 정도로 자연적으로 자연수압이 낮게 형성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계에 무리가 가니까 우리 동네의 수압이 높으면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커피 추출 버튼을 누르면 모터 펌프가 작동되겠죠. 작동돼서 윙 하면서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수압 펌프가. 그러면서 이제 9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바죠. 예. 이렇게 수압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여기 보시면 숫자가 많은 부분이 있죠. 많은 부분. 요게 수압 게이지입니다. 수압 게이지. 예. 그 다음에 보일러 게이지. 여기 있죠. 보일러 게이지는 여기 보시면 위에 겁니다. 위에 거고 1에서 1.5바. 1에서 1.5바. 기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보통 녹색으로 표시된 기계들도 있고 표시가 안 된 기계들도 있는데 1바 정도를 기준을 잡으면 될 겁니다. 1바 정도 기준을 삼고 거기서 내가 좀 더 센 압력을 원하면 뭐 1.5바 정도도 괜찮고 좀 약하게 원하면 뭐 0.7바, 6바, 7바, 한 8바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온도 우리가 보통 한 1바 정도로 했을 때 온도가 한 120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보일러 온도가. 그래서 당연히 온수가 바로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수를 틀면 요즘에 좀 좋은 기계들은 이제 이게 보일러가 있으면 70%가 물이고 30%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고 이렇게 밑이나 옆에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 가지고 예, 솔밸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딱 버튼을 누르면 탁 열리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쭉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온도가 아까 120도 정도 된댔죠. 일반은 압력으로 지금 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대기압은 0바니까 이게 대기적으로 놓으면서 막 튑니다.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패스를 해서 찬물을 섞어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수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 120도 정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왜 물이 튀냐 안 튀냐 하는데 요거는 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계는 안 튀는데 그런 바이패스 기능이 있는 겁니다. 찬물 섞어주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커피 아메리카 뜨거운 아메리카노 만들 때 과거에는 여기서 받아 쓰는데 요즘엔 여기서 받아 쓰지 않죠. 아예 온수기가 아예 있죠. 온수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수 필터 할 때 이야기하는데 정수 필터는 뭐 크게 뭐 에버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MC하고 MH가 있습니다. 종류가 MH가 있는데 MC는 콜드예요. 차가운 용. H는 뜨거운 용이에요. 차가운 용은 보통 뭐 제빙기, 정수기 이런 데 많이 써요. 뜨거운 용은 100도씨 이상 끓는 뭐 커피 머신 이런 걸 왜 쓰냐면 물이 100도씨가 넘으면 예를 들면 수산화칼슘이 뭐 CO2하고 H2하고 탄산칼슘으로 변화가 돼요. 이 탄산칼슘이 나중에 스케질이에요. 스케일이라고 하죠. 스케질이 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관 내에서 이게 고착화 현상이 생겨요. 뭐 우리 동맥경화 경화처럼. 그러면 물이 잘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싹 다 걸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MH 필터는 요런 미네랄들을 많이 걸러내버리고 MC 필터는 이런 미네랄들이 몸에 좋다 해서 투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을 때는 MC 필터에 넣은 물이 훨씬 맛있어요. MH보다는. 그래서 커피 머신 쪽에 이제 이런 필터가 깔려 있으니까 물 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미네랄 함량이 뭐 50에서 100 ppm 사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함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들어가는 물, 이 물 쓰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출 수율하고 적정 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적정 농도가 1에서 1.5%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뭘까요? 물이에요, 물. 그만큼 물 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MC 필터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좀 함유되어 있는 요 물을 가지고 물을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기계에 있는 커피 머신에 있던 이 물을 쓰지 않고.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 밸브가 있죠. 스팀 밸브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이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건 다이얼식이죠. 이게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돌리는 방식이고 이건 레버식이에요. 이렇게 내리는 방식이에요. 다이얼식은 보통 최소한 시작점에서 한 바퀴 이상을 틀어줘야 70-80%의 원래 압력이 70-8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레버식 같은 경우에는 탁 밑을 내리면 탁 하고 걸려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잠깐 품고 싶을 때는 위로 올리시면 돼요. 위로 탁탁탁 올리면 올릴 때마다 칙칙칙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는 이 다이얼식을 많이 썼어요. 내가 압이 조정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다이얼식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 스팀 이 노즐의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뭐 굳이 이렇게 압을 조절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압력으로 가지고 좋은 거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팁도 많이 상태 좋아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레버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해서. 그래서 다이얼식과 레버식이 존재한다는 거. 스팀 파이퍼는 요 관을 말한 거죠. 이 파이프를 스팀 관이라죠. 내부 내열관이 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밑에 청소할 게 아니고 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저가용들은 그냥 이 파이프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프만 있기 때문에 내부에 솔로 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가격대가 있는 기계들은 안에 내열된 요런 튜브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튜브가 있으면 스팀이 요 사이로 나와요. 요 사이 나오면 외부하고 공간 때문에 실제로 파이프를 만지면 생각보다 뜨겁지가 않습니다. 화상을 입을 염려가 좀 없죠. 그렇다고 아예 안 뜨거운 건 아니고 그냥 뜨거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내열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 스팀에서 이게 엄청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고무를 잡지 않고 외부를 잡으면 화상을 입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열관이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은 잡으면 뜨거워 하지만 화상은 입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해주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관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스팀 노즐. 노즐 이제 분사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을 때 이 분사각이 과거에는 일단 뭐 3개짜리도 있고, 구멍이 이렇게 봤을 때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3개짜리는 가끔씩 보이긴 해요. 5개짜리는 없어지고 대부분 다 한 95% 이상이 다 이게 4개짜리입니다. 왜냐하면 4개짜리가 분사를 시켰을 때, 이렇게 분사를 시켰을 때 서로서로 그 조합도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스팀도 가장 잘 되기 때문에 보통 4개짜리를 많이 쓰고, 이제 가끔씩 문제가 되는 게 분사각이에요. 분사각이 있을 때 분사각이 여기서 이 각도가 보통 30도 정도 됐을 때도 이게 조금 좁다고 생각 들어요. 이 각 사이가. 그런데 뭐 15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싹 밀리는 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피튼 피치에 치게 되면 막 뒤집혀요. 부드럽게 만들기가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좀 테크닉이 많이 요구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분사각을 45도에서 60도가 넘지 않게 요렇게 내겠죠.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스팀이 잘 나오는 각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분사각하고 노즐 구멍 크기가 돼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구멍 크기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라떼아트를 할 때 구멍이 큰 거하고 밑에서 봤을 때입니다. 구멍이 작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이렇게 파이프에 압력이 가해져요. 구멍이 작으면 분사 압력이 훨씬 세져요. 우리 그 보통 호스에서 꽃밭에 물을 줄 때, 하단에 물을 줄 때 그냥 이 구멍에서 자면 쑥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뭐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때. 근데 얘를 탁 잡아서 조그맣게 만들면 확 분사가 세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스팀 압에 대해서 구멍이 작아지면 압이 세져요. 압이 세진다는 거는 요 스팀을 쪼갤 수 있는 힘도 강해지고, 예, 더 골고루 빠르게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멍이 조금 적은 게 보통 좋다고 하죠. 그리고 컨트롤 버튼은 총 버튼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뭐 6개짜리도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된 버튼 4개 하고 프리 버튼 1개. 요게 보통 기계의 기본이에요. 근데 뭐 6개, 세팅 버튼 6개에다 프리 버튼 1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세팅 버튼 4개, 프리 버튼 1개, 온수 버튼 1개 이렇게 6개 있는 거, 5개 있는 경우도 있고, 총 합쳐서 6개 있는 경우도 있고, 7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세팅 버튼 6개에다 프리 버튼 1개, 그 다음에 그거 온수 버튼 1개 해서 8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마다 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렇게가 많이 있습니다. 5개나 6개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냥 커피 추출 버튼, 예, 세팅 버튼 이렇게 표시가 나죠. 보통은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지금 큰 모양 되어 있는데 색깔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별표로 많이 되어 있다. 프리 추출 버튼, 시험 칠 때 써야 되는 버튼이야. 다른 버튼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세팅해 놓은 만큼 추출을 해요. 탁 열리고 어느 적정 시점 되면 탁 꺼져버려요. 지가 알아서 꺼져요. 4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세팅했냐에 따라서 몇 미리를 세팅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이 버튼은 내가 눌렀다가 이만큼이면 됐다 하면 한 번 더 눌러주면 꺼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눌렀다 시작과 끝을 맺어줘야 되고, 나머지 4개 버튼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가 꺼지는 버튼이에요. 이제 옵션 기능이 이제 요거는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자동 청소 기능이라서 보통 뭐 처음과 끝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기가 1분 동안 툭툭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알아서 청소해주는 기능인데, 요런 건 좀 해놓으면 청소하기도 편하고 좀 편리하죠. 이런 기능은 좀 저가 기계들도 있는지 좀 확인해서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세팅할 때는 뭐 수업할 때 2급 할 때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프리 버튼을 대다수의 기계, 꼭 그런 거 아닌데 대다수의 기계들이 프리 버튼을 10초 이상 누르시면, 어떤 기계는 뭐 5초, 어떤 기계는 7초, 8초 있는데 보통 10초 쪽 누르면
깜빡깜빡 불이 LED가 깜빡깜빡해요. 그럼 세팅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때 이 버튼을 세팅하고 싶으면 그때 커피를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밑에 커피 향이 추출될 거예요. 추출되면 다 마쳤으면 한 번 더 눌러주면 세팅이 된 거예요. 기계마다 좀 달라요. 어떤 버튼은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 버튼도 있고 어떤 버튼은 눌렀다가 다음 거 누르면 되는 버튼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계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거나 아니면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위에 컨트롤 버튼 기능은 일반적인 커피 머신에 해당되며 커피 제조 해소마다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렇죠. 버튼은 보통 왼쪽부터 이렇게 샷을 이렇게 놓으면 뭐 이게 한 잔짜리고 이게 두 잔짜리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모양 표기를 표시하기 위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한 잔짜리, 두 잔짜리 이걸 쓰는 데가 없죠. 왜냐하면 한 잔짜리 자체가 투샷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에스프레소 원샷, 룽고 원샷, 에스프레소 투샷, 룽고 투샷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세팅을 할 때 그냥 요거를 예를 들면 얘는 투샷을 했을 때 얘는 한 30ml, 20ml 원두를 썼을 때 그렇죠? 요즘 많이 하는 게 20g을 원두를 썼어요. 그러면 원두를 사용했을 때 얘는 1.5배인 30g 추출, 얘는 2배인 40g, 얘는 2.5배인 50g, 얘는 3배인 60g 추출.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뭐 아메리카노, 요는 뭐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정하겠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아메리카노, 아죠. 이거 그냥 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뭐 따뜻한 라떼, 카페 라떼고 이는 아이스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죠. 추출량 다르게 해서. 그래서 가게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7페이지. 7페이지 되겠죠. 그룹 패더.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끔씩 커피숍 가면 그 원그룹 자리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그룹 자리만 쓰시는 분들인데, 원그룹 자리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게 되면 원그룹 자리 한 잔 뽑고, 예를 들어 4사람이 오면 2잔 뽑고, 3잔 뽑고, 4잔 뽑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뽑고 뭐 하는데 1분 걸리면 4분, 5분이 걸려요. 이건 맞지 않아요. 시간하고 효율도 안 맞고, 나중에 가게를 옮기거나 뭐 할 때, 이 기계를 처리하고 싶을 때도 이 판매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룹 헤드가 2그룹이나 3그룹을 많이 해요. 2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손이 진짜 빠르지 않는 한에는 그룹 3개를 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뭐 DP형으로 좀 크고 멋있으니까 뭐 3그룹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2그룹만 써도 충분히 바쁩니다. 그래서 2그룹짜리 많이 사용하죠. 보통 52mm에서 58mm가 있는데 지금 유행은 58mm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58mm가 조금 더 아로마가 좀 다채롭게 나오고 그 다음 좀 깔끔하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50mm가 약간 바디감 있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요즘 유행하는 커피는 58mm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동재질, 크롬 재질, 뭐 장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동재질이죠. 동재질에 크롬 도금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쓰다 보면 이게 은색이었는데 나중에 쓰다 보면 이게 벗겨져 가지고 그러니까 구리색으로 나오죠. 동재질이 많습니다. 포터필터 홀더, 요거 이제 포터필터 말한 거죠. 요거는 밑에서 본 장면입니다. 장면에서 이쪽에 보이죠? 요 키 부분이죠. 키 부분 요쪽 튀어나온 이 부분이 들어간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려면 요쪽에서 끼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전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각도예요. 각도에 요게 요렇게 들어가려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머신이 있으면 그룹 헤더가 이렇게 있으면 홀더가 이렇게 8시 방향 7시에서 8시 방향 사이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딱 맞게 들어가서 요거를 욜로 방향 6시까지 이렇게 돌리시면 꽉 물리면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필터 홀더하고 이게 홀더죠. 홀더하고 이게 고정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 요거 바스켓 되면 안에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필터가 있고, 그 다음 추출구, 스파웃 추출구, 스파웃이 있죠. 이렇게 구면 돼 있죠. 필터 홀더를 두껍게 하는 이유, 동재질로 되어 있으면 온도 유지를 위해서. 컵이 두꺼운 이유와 똑같죠. 에스프레소는 컵이 두꺼운 이유도 온도 유지를 위해서 두꺼운 거예요. 얇으면 내가 조금 먹다 보면 금방 식어버리죠. 근데 두꺼우면 좀 오래오래 온도가 유지되니까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두껍습니다. 보관한 그룹패드의 장착 상태를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 꽉 끼워 놓으시면 안 돼요. 꽉 끼워 놓으면 안에 있는 고무 가스켓이 경화 현상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짝 걸쳐 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 돌리다 보면 탁하고 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꽉 끼우지 말고 그 상태에 놔두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온수 밸브죠. 예, 핫워터 밸브가 되어가지고 온수 밸브가 버튼식 있고 다이얼식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버튼식이죠. 여기에 버튼이 있죠. 얘는 돌리게 되는 다이얼식이죠. 얘는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이고 얘는 전자식이고 보통 전자식의 기계가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버튼이 좀 편하겠죠. 예, 그 다음에 핫워터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출구를 말하는 거죠. 예, 추출구가 있죠. 추출구가 있고 드립 트레이하고 드립 트레이 그릴 요 부분이죠. 드립 트레이가 있고 요 위에 있는 그릴 지금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컵을 넣을 수 있게 그릴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톨컵 사이즈 테이크아웃 전용 요 사이가 컵이 바로 들어가서 사이가 넓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컵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굳이 그 샷잔 이런 걸 집어넣지 않고. 그래서 톨 사이즈가 있는 내가 산 커피 머신이 톨 사이즈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버머는 여기 요 부분이 열선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굳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건 이제 머신 좀 다른 머신이죠. 아까하고. 그다음 스팀 밸브가 있고 1번 보시면 스위치 얘는 여기 있죠. 여기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드립 트레이 드립 트레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번 온수 파이프 스팀 파이프죠. 스팀 파이프가 여기 있고 4번 스팀 밸브 여기 있어요. 5번 온수 추출 레버 얘도 온수가 다이얼식이죠. 있고 온수 디스펜서가 추출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7번 보일러 압력창 스팀하고 그 다음에 온수 보일러 온수 압력하고 창이 있고 여기 팁 있죠. 스팀 노즐 팁이 있고 여기 그룹 패드가 있고 그 다음 포탑 필터가 있고 다 거의 똑같죠. 기계만 다를 뿐이지. 다음 장 넘어가면 접지 이제 선인데 보통 우리가 가끔씩 기계를 맞으면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감전 방지를 위해 수도관에 직접 연결 가능하고 여기 녹색 보죠? 여기 접지입니다. 접지 이 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이 있어야 뭐 감전도 안 되고 나중에 그 기계가 쇼트 났을 때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는 요거죠. 이게 템퍼고 얘는 디스트리뷰터란 거죠. 디스트리뷰터고 얘는 그냥 템퍼 다시 한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는 템퍼죠. 템퍼고 얘는 그 기능이 두 개 다 있는 그런 템퍼죠. 보통 마카롱 템퍼라고 많이 부르죠. 요스를 합쳐서. 그 다음에 얘는 알루미늄 템퍼죠. 템퍼는 재질을 보시면 커피를 담아 다지는 기구로 이게 알루미늄이고 플라스틱 템퍼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여기죠. 스테인리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드로 된 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템핑은 바스켓 보이죠? 이 바스켓에 커피를 담아서 다지는 작업, 그걸 템핑 이렇게 누르는 작업, 이걸 템핑이라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걸 템핑이라고. 탭핑은 옆을 톡톡 치는 작업, 요게 탭핑이야. 이게 탭핑이고, 요거는 템핑. 탭핑은 잘못 치면 이렇게 크레 가요. 이렇게 보이죠? 이 크레 가면 위에서 물 주면 물이 이렇게 다 셀 거 아니에요. 이걸 채널링이라고 하죠. 채널링 현상이 생기죠.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탭핑은 뭐 이게 탭핑 하는 게 맞다 안 맞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려면 제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크랙이 가지 않게 채널링이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하라는 소리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잘하면. 요즘 추세는 대부분 다 탭핑을 안 하고 템핑만 추세죠. 다음 장 넘어가면 블라인드 필터 청소용 필터죠. 청소용 필터고 여기 보시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플라스틱이 있고 스테인이 있고
원래 바스켓을 뺀 다음, 이쪽 여기 있는 바스켓을 뺀 다음에 얘는 다시 끼우면 되고, 얘는 바스켓 위에 이렇게 그냥 담아만 주시면 돼요. 청소용 필터고, 넉박스 요거죠. 넉박스고, 요거 세트고, 요 안에 있는 걸 뭐 우등 케이스라고 부르죠. 커피 케이크 하면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 거죠. 그다음 스팀 피처 요거죠. 밀크팟, 밀크 저그라고도 부르고, 우유를 데우는 도구고, 패킹 매터, 여기 템퍼하고 이런 걸 놓는 도구죠. 예, 공으로 돼 있죠. 예, 패킹 매트하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일일 청소, 이제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부분. 그룹 헤더는 항상 쓰니까 이 부분은 매일 청소해줘야 돼요. 블라인드 필터를 이렇게 포토 필터 장착해가지고 뭐 세제를 한 스푼 담아서 그룹에 결합시킨다. 여기 커피 지금 담았죠? 담아서 다시 끼워 놓는 거예요. 끼워 놓고 프리 버튼을 추출을 눌러준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자동 청소 기능이 있으면 그냥 눌러놓고 놔두면 돼요. 놔두면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끼운 상태에서 10초 동안 누르면 얘가 물이 후 섞입니다. 섞이다가 이게 3웨이 밸브라서 보일러 쪽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탁 끄면 아래쪽으로 배출돼요. 요걸 5번 반복해 주는 겁니다. 껐다가 멈췄다가 껐다가 멈췄다 하는 걸. 그래서 안에 있는 샤워망을 청소를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을 청소를 해주고 다 된 다음에 물을 한번 흘러내려요. 왜냐하면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30초간 물내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불안하면 다시 한 번 더 끼운 상태에서 한 번 더 왔다 갔다 약을 넣지 않고 해주면 안에 있는 뭐 솔레놀 밸브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할 때 이렇게 숄로 가지고 위를 좀 제거해 주셔도 괜찮아요. 해서 뭐 커피 샤워망 사이에 그 박혀 있는 찌꺼기 같은 거 제거하고 이 샤워망 테두리에 고무 가스켓 쪽에 있는 그런 찌꺼기나 그런 걸 다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커피 약이에요. 약인데 여기 안에 스푼이 2개가 있어요. 스푼이 하나가 있는데 스푼 모양이 요렇게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있거든요. 작은 거에다 한 스푼 담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껐다 켰다 하거나 아니면 자동 청소 기능 해가지고 충분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청소 너무 하면 이제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하면 이 포타 필터 같은 경우에 안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추출구가 이렇게 돼 있고 커피를 담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청소용 바스켓하고 위에 이제 그룹 패드는 청소해줬어요. 근데 요 안쪽에는 우리가 매일 청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요 스파웃 쪽에 있는 게 청소 잘 안 돼요. 요런 걸 이제 제거해 줘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 찌꺼기통에서 세제를 넣고 세제는 아까 그 커피 그 약이에요. 그 약을 넣고 그다음에 포토필터를 분해서 이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보시면 담궈 놓는 거 보이죠? 담궈 놓고 다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걸 싹 씻어 주시면 돼요. 이거 씻어 주시면 되고 이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청소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매일매일 청소해도 안쪽에 박혀 있는 때들이 있어요. 약으로 품은 아무리 청소해도 요 안에 보면 사용망 안에 보면 요렇게 이렇게 부품들이 있어요. 이 부품 사이에 때가 껴 있어요. 요걸 한 번씩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고무 가스켓 요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모품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요. 교체할 때 샤워망하고 고무 가스켓하고 같이 교체해 주면 좋아요. 샤워망은 상태를 보시고 내가 관리를 잘했으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고 고무 가스켓은 뭐 상태가 안 좋으면 고무 가스켓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죠? 샤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샤워망이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식과 이 나사 고정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그룹 가스켓으로 고정하는 방법인데 이 나사가 없는 방식이죠. 예. 샤워망은 일일 청소만 꾸준히 해준다면 그룹 가스켓망과 함께 뭐 3개월, 6개월마다 예, 교환해도 무방하다. 요쪽에 있는 거죠. 예, 요거는 나중에 고무 가스켓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처음에 교체를 하면 8시 방향 잠기다가 고무가 탄성이 있어서 욱 잠그면 5시까지 잠깁니다. 그러다가 좀 경화가 일어나면서 6시까지 됐다가 꾹 잠갔을 때
그 다음에 7시까지 가면 잘 안 잠깁니다. 잘 안 잠길 때 물이 새고 하죠. 그때 세게 딱 잠가버리면 가스켓이, 고무 가스켓에 여기 크랙이 가버리죠. 그러면서 물이 줄줄줄 새죠.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 6개월에서 잠글 때도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옛날, 과거에는 쭉 자연스럽게 잠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잠긴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면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커피 기계 운영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